이어서 제24강입니다. 24강은 페이지 524쪽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일에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솔직히 두 문제 나왔는데 원래 이 법이 어렵거든요. 어렵고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받으면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지 봅시다. 524쪽에서 어디까지? 570 500몇 쪽이 600이에요? 얼마예요? 문제 빼고 587쪽까지죠. 500 줄여도 588쪽까지예요. 그러면 약 60페이지가 약간 60페이지 넘죠. 거기서 두 문제 나오니까 30페이지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니까 어떻게 찾기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죠. 근데 다만 시험위원들이 좀 봐줘가지고는 몰라도 2021년도는 524쪽에서 하나 있고 제일 앞에 524쪽 제일 앞에 1번 앞에지 거기서 내줬고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조합이거든요. 어디서든지 조합이 중요하잖아요. 조합에서 많이 다루는 게 나왔어요. 전에 다뤘던 게 나왔어요. 그 바람에 거기도 두 문제 다 맞을 거예요. 아마 두 문제 다 맞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걸 위주로 공부하고 좀 더 시간이 있을수록 위원을 넓혀가는 거예요. 일단 어디서 우리가 감을 잡냐? 중개사 문제를 감 잡아요. 중개사는 6문제가 나와요. 중개사는 6문제가 자세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하니까 중개사 문제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거기 기출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1년에 2문제밖에 안 돼요. 거기 6문제씩 쌓이니까, 정립되니까. 그걸 제가 항상 보고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두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중앙지역법 두 문제 나온다. 이 법이 뭐냐? 소위 재건축, 재개발하는 법이에요. 쉽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법인데 이거는 정식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에요.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피전으로, 간이로 하는 건 뭐냐? 그거는 7편, 바로 뒤 7편. 도시 재정비 촉진화 특별법. 그거는 간이로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 재개발도 거기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럼 요즘 뭐로 많이 할까요? 7편으로 가서 많이 해요. 촉진법에서. 촉진법 돌려서 해버려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식 요리, 그건 퓨전 요리예요. 그 정식 요리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60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용어정의. 다행히 용어정의에서 나왔어요, 거기. 용어정의 잘 나오거든요. 용어정의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용어정의에서 나왔어요, 거기. 16, 18, 22, 24. 24가 작년이잖아요. 2021년이다. 여기 나왔어요. 그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정비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있다. 뭐가 있죠?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뭘 물어봤냐? 주거환경 사업. 주거환경 사업 적는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용어 적어 쓰라. 도시 저소득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써져 있고 주거환경 개선만 쓰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만 쓰면 된다. 주거환경 개선.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다. 가르쳐놓고 제일 앞에 뭐다? 주거환경 개선 적고 뒤에는 재개발, 재건축 써놨었어요. 그럼 뭐다? 앞에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적는 게 정답이었다. 아주 쉽게 나왔죠. 이건 거저주는 거죠. 뭐. 의외로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전법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쉽게 나온 편이에요.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시험지 나오는 거 갑시다. 주거환경 사업은 특징이 뭐냐? 주거환경 사업은 거기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밀집. 그게 특색이에요. 과도밀집. 그리고 단독택, 다세대택. 그렇게. 그 다음 재개발. 주의하세요.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 그냥 열악. 극히가 아니라 그냥 열악. 좀 사정이 나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 과도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 과도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이 되겠습니다. 그냥 밀집. 그거 주의하시고. 재개발 사업. 특색. 그 다음 재건축. 재건축은 주의하세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예요. 열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노불량 공동택.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죠. 재건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위에 보충 공공재개발, 밑에 보충 공공재건축이 새로 생겼어요. 1년도 안 돼 이거. 그건 나중에 이제 심할 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왔냐? 516조 위에 520조 위에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뭘까요? 주관식. 정비기반시설 시험지 나왔습니다. 주관식. 정비기반시설.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 두 번째, 공동이용시설. 요거는 중개사에서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우리 부른 적이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거기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어린이집, 견호당, 유치원 뭘까요? 답이 유치원이 안 들어있잖아요. 유치원이 안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중개사. 그래서 저도 이걸 또 응용해서 내죠. 모의서 갖다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갑시다. 527조 밑에 방침 아셔야 돼요. 527조 밑에 방침. 기본 방침입니다. 누가 수립합니까? 거기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몇 년마다? 10년마다. 몇 년마다 타선 검토합니까? 5년마다.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하세요.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침에 반영한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 내용은 봐놓고 넘어갑시다. 기본계획. 아까 기본방침은 시험지 나올 것만 해드린 겁니다. 현재 기본계획,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 혼자 했잖아요.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이 수립합니다. 몇 년 단위 수립합니까? 10년 단위. 10년 단위. 근데 그러면 시장이 대도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시장이? 대도시 들어가요. 대도시가 아닌 것도 들어가요. 여기 시는 대도시 아닌 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니다. 아닌데 보니까 필요 없다. 그때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대도시가 아닌 시도 들어가지만은 대도시가 아닌 건데 보니까 아예 필요 없겠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후반 문장이고 정비하셔야 돼요. 아까 10년 단위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 이거 잘 나와요. 쉬운 문제로 잘 나와요. 쉬운 문제로 5년마다. 꼭 외우세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쭉 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시마 강의 때 봐드리겠습니다. 그때 봐드리면 되고 쭉 가시고요. 534쪽 534쪽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거 한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정비구역 등 해제 534쪽 보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 설명 들어갑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이 하는 겁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할 때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경우냐? 모두 A, B, C, D 있잖아요. 요거 거기 들여다보면은 2년, 3년 나오죠? 요걸 헷갈리긴 해요. 살짝 2년을 3년으로, 3년을 2년으로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 너무 좀 기술적이지만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두각 나타나면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조합이 두각 나타나면 3년이에요. 해봅시다. A. 조합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추진위원회 보이죠? 추진위원회. 그럼 몇 년이라고요? 2년이 되는 2년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인가를 반대요? 승인을 반대요? A에 인가를 반다고 해서 승인 반다고 해서 되어 있어요. 승인 반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문제 나온 적 있어요. 올해 시험문제 나왔어요. 승인 반다. 인가 받는 게 아니죠. 다음 B번.
B번은 누가 주도적입니까? 조합이죠. 추진위원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조합이 설린가 본다. 조합이니까 몇 년이라고요? 3년. 조합은 3년이에요. 주인공 나올 때. C번. 자, 추진위원회 앞에 있고 뒤에 조합인데 누가 주도적으로 봤다 봐야 될까요? 여기. 누가 주어로 봐야 될까요? 추진위원회가 주어로 봐야 되겠죠? 그럼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러면 되고. 더 그다음에 D번. 누구죠? 조합이죠. 몇 년이죠? 3년까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시험지 풀 때 그렇게 푸시라고. 풀고 다만 이제는 실제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머릿속은 그렇게 해놓으면 더 큰 실수는 안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2년, 3년 꼭 하세요. 이거 나온 적 있어요? 됐고. 다음 쭉 갑시다. 537쪽 안전인단. 이것도 나와요. 한번 나왔죠, 거기? 자, 03 재건축사업 안전인단. 우리 옛날에 뭐 강남 대치동 아파트 할 때 재개발할 때 안전인단 그랬어요. 재건축할 때 안전인단 그랬어요. 재건축,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식이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재개발 사업입니까? 재건축 사업입니까? 재건축 사업, 요거 핵심이에요.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인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건축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재개발은 틀린 거예요. 넘어갑시다. 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이때 재건축 안전인단 대상은 단지 안에 공동택만 대상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옛날에는 공동택만 했어요. 지금은 건축물이니까 상가도 해야 돼요. 주의하세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 539쪽 밑에 2번 539쪽 밑에 2번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있죠? 이건 어렵게 틀리게 내려고 점수 깎으려고 여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것도 주관식으로. 거기 기억은 얼마죠? 100분의 90이죠? 니은 얼마죠? 100분의 30이죠? 요걸. 이게 귀퉁이 문제거든요. 귀퉁이 문제 이거는. 여기서 점수 깎으려고 어렵게 낸 적이 있다. 사실상 이렇게 내면 60페이지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공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됐고요.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다음 541쪽 03번 제3장 정비사업 시행. 이게 이제 중개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도 20회 때 나왔죠? 설명드립니다. 자,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죠. 주관기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이 3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라면 끓이는 방법, 커피 타는 방법 다르죠? 이게 3가지 방법이 다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방법을 구사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주관계사업이죠. 많은 방법, 없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요. 다 합니다. 1번 보니까 확대, 보존, 개량. 2번에 보니까 거기 수용 방식. 3번에 보니까 환지 방법. 4번에 보니까 가르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다시 본문에 보니까 혼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혼용 방법.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사업은 완전히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 재개발은 2가지다. 무슨 방법입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하고 환지 방법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법하고 환지 방법밖에 없다 하시고, 다음 재건축. 재건축은요, 1번 읽어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말은 되게 많아요. 잘 들어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에요? 1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관리처분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술 취한 친구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아시겠습니까? 여기 관리처분 방법밖에 없어요. 관리처분 방법. 그러므로 오직 1가지 하는 거 어디라고요?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환지 방법하고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재건축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고. 근데 주의하세요. 여기 재건축할 때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 옆에 뭐가 보이죠? 오피스텔 보이죠? 아니,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도 한대요. 여기 재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 한대요. 그런데 주거환경사업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재건축은 4번에 나와요. 주거환경사업 재건축할 때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하는데 주거환경사업 관리처분 방법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 여기 오피스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갖다가 시험제 중개사 낸 거예요. 주거환경사업의 관리처분 방법은 오피스텔 없고 재건축할 때 가르치는 방법은 오피스텔 있고 이걸 갖다가 핵심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위원이 잘하는 친구가 낸 거죠. 잘하는 사람이 낸 겁니다. 요즘은 시험지 낼 때 시험연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신청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먹혀요. 그런데 밑에 2번, 재건축 밑에 2번입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땅값이 싼 지역일까요? 비싼 지역일까요? 비싼 지역이죠. 땅값 비싸죠. 그래서 어느 용도적? 준주거적, 상업적. 기억하시고. 준주거적, 상업적. 그러나 재건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야 돼요.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야 돼요. 주택이. 그러므로 오피스텔은 전체 면적 얼마 이하야 된다? 100분의 30.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시행자. 시행자는 제가 여기다 설명드리고 나중에 시마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할게요. 일단 여기다 맥을 잡아드릴게요. 시행자. 복잡하니까. 이게 시행자 같으면은, 주택법으로 말하면 사업체 비슷한 것이죠.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가 일단은 여기 1번이 뭐였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2번이 뭐죠? 재개발이죠. 3번이 재건축이죠. 이래 있고 이때 이 조합 있잖아요. 조합이 이번 시험지에 나왔는데 조합. 여러분들 개구리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올챙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걸 맞히셨어요. 여기 조합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추진위원회를 만들든 조합을 만들든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은 시장, 군수 등한테 가요. 시장, 군수 등한테 갑니다. 여기 시장, 군수 등은 넓은 개념이에요. 순수하게 시장, 군수 등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런 게 막 들어가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 노원구, 구청장도 들어가요. 여기.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추진위원회는 다 가지고 뭐 하냐면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승인 받아요. 그러면 조합은 우리 주택법 배웠죠? 뭐 받는다고 배웠죠? 조합은 인가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거환경인 사업은 말이죠. 이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공공기관이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 있다 없다? 그럼 올챙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추진이 없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재건축 많이 들어봤죠? 반드시 조합이 있어요. 그건 추진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잘 나온다? 재개발이 잘 재개발해. 그래서 작년에도 재개발, 2020년 재개발이 잘 나와요. 요놈이. 왜냐? 요놈은 희한한 놈이에요. 세모예요, 세모.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했는데 추진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 요거예요,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주민들이 땅 갖고 있는 친구나 건물 갖고 있는 친구가 20인 미만일 때
이건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20 미만이고 조합 안 만들어요. 근데 20 이상일 때는 조합 만들고 뭐 할 때? 재개발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십니다. 자, 봅시다. 재개발만 봐드릴게요. 재개발만. 자, 재개발은 어디 보이냐면 543쪽 위에 괄호 1번 재개발 사업, 제공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동그라 1번 기억이 조합이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가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여긴 조합 안 나오죠? 왜? 토지등 소유자가 20 미만일 때는 조합이 안 나오고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이 토지등 소유자가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요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넣읍시다. 547쪽 밑에 추진위원회. 547쪽 밑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조합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 보니까 추진위원회는 소유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 뭘 받는다고요? 승인 만드니까 승인. 그 다음에 하는 일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그거 시험지에 나온단 말이죠. 548쪽 괄호 2번 추진위원회 기능 있죠?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도 알고 또 보충도 알아야 돼요. 보충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이거 추진위원회 기능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업무에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지 않는 거 물어볼까요? 들어가지 않는 걸 물어봐요. 워낙 많으니까.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하는 일. 이거 윗박스, 아랫박스 다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다음. 조합 설립 인가 등 550쪽. 조합 설립 인가 등 550쪽입니다. 550쪽. 그래서 조합 만들 때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거기 주택단지 공동대 각동별 구분소유자 가반수 동의에다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토지소유자 동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좀 복잡하죠? 동별로는 과반수입니다. 토지는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외워야 되겠죠?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밑에 4번 내려가고 5번 봅시다. 5번 요거 동그라미 2번 자, 재건축은 3번 했죠, 금방. 재건축은 과반수 4분의 4분, 4분의 3. 재개발은 동그라미 2번. 얼마죠? 4분의 3, 2분의 1이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중개사, 관리사 다 나왔어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할 때 동의요건 4분의 3, 2분의 1. 근데 재개발할 때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할 때는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죠? 금방 했죠? 근데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4번. 이 재건축은 주택 단지 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도 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단지 안에만 한다, 밖에도 할 수 있다? 밖에 할 때 얼마 동의 받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밖에 할 때는 얼마 동의입니까? 4분의 3, 3분의 2. 그거 시험지 나왔어요. 관리사에서. 4분의 3, 3분의 2.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된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심하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넣읍시다. 그 다음 552쪽. 조합의 법인격 등 522 가로 3. 조합은 법인이다. 법인이면 민법 원리에서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며칠 내? 30일 내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리모델링 택조합도 여기 규정을 준용해서 등기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므로 법인이라고 배웠어요. 다음, 조합원 명칭은 정비사업조합 문자 사용해야 되고 조합은 자기가 하셔야 돼요. 재개발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저절로 조합원 돼요. 재개발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저절로 조합원 돼버려요. 근데 재건축은 괄호 열고 재건축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된다? 동의한 자만 돼요. 찬성합니다. 그 사람은 재건축할 때
조합원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주거환경사회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주거환경사회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얘는 다 된다고. 얘는 동의한자면 됐잖아요. 얘는 누가 조합원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뭔 조합이 필요합니까? 조합이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확실히 아는 거 자기가 피부도 함께 아는 거예요. 조합 없잖아요. 뭘 따져요, 따지기는. 없는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조합할 때 인가 요건이죠.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정관 같은 거 변경하는 거 3분의 2인데 그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3분의 2. 됐습니다. 550점 밑에 550점 밑에 이거 작년 시험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시험지 많이 냈어요. 객관식으로. 550점 밑에 5번에 위 2, 3에 따라서 조합설의 인가 반상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얼마 이상 찬성한다고요? 3분의 2. 요거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나왔어요. 3분의 2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3분의 2. 얼마나 나왔냐면 2분의 1 그렇게 냈어요. 아주 순진하네요. 문제가 순진했어요. 이번에 2분의 1 틀렸죠. 3분의 2니까 그렇게 3분의 2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합 인가 받은 걸 또 변경할 때는 어떻다고요? 3분의 2 찬성이다. 꼭 알아놓으세요. 네,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 557쪽 대의원회 좀 아셔야 돼요. 대의원회 아시는데 557쪽 10번 대의원회 그 위에 대의원회 위에 7번에 총회 의결 나와요. 총회 의결 7번에 총회 의결할 때는 우리 주택법상 조합할 때도 직접 출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출석이죠? 100분의 10 이상. 이거 중개사에 나왔어요. 100분의 10 이상 출석하고 중요한 거는 얼마 이상 출석하고 100분의 20 이상 출석. 이런 거.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중개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해야 되고 예적으로 중요한 것들 창립총회 이런 거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밑에 8번은 뭐냐면 코로나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있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출석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으로 어떻게 뭐 컴퓨터나 뭐 줌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출석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컴퓨터 같은 걸 해가지고 화상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뜻이고. 왜 컴퓨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봐. 그다음 대의원회. 대의원은 몇 명 이상일 때 아셔야 돼요.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할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된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합니다. 두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100명 이상 할 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되고 조합원이 100명 이상 할 때 대의원을 두어야 되고 두 번째 수는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만약에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넘는다. 그때는 100명으로도 100명 이상도 구성할 수 있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만 대의원 될 수 있어요. 기타 임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합장만 대의원 된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는 이건 나중에 시마가 있다면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도 중개사 시험이 나왔으니까 주민대표 이건 시마가 있다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559쪽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행자가 보통 일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559쪽 밑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어떤 인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다. 자기가 저기한테 인가 받을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제외합니다. 시장 군수는 제외되겠죠. 넘어가고. 그러면 인가 신고하면은 그다음 밑에 인가 받고 간단한 거는 신고하면 돼요. 간단한 건 신고하는데 신고했으면 며칠 내에 신고됐다 안 됐다 알려준다?
20일. 간단한 겁니다. 경미한 거. 다음 축하하시고 565쪽 관리처분 계획 요거. 관리처분 계획 등 가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등 가겠습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일단은 도정법은 끝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도시재정 촉진법 있죠?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 10분간에 걸쳐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시간 5분쯤에 끝낼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등. 자,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은 다 깎았어요. 기본은 다 깔았고, 기본 깔았는데, 이제 관리처분 방식 할 때 관리처분 계획 등. 자, 일단은 거기 분양공고냅니다. 분양공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작성, 작성을 표현합니까? 수립이라고 그럽니까? 넘어가 봅시다. 작성일까요? 수립일까요? 그것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그 다음에 내려가서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습니다. 인가. 그 다음에 인가받은 다음에 건축물 철거합니다. 철거. 그 다음에 공사 착수. 그 다음에 완공. 완공하면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인가받는데 인가받기 전에 검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합니다. 이전 고시. 그 다음에 등기합니다. 등기. 그 다음에 청산합니다. 청산. 이렇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절차 복잡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공고 냅니다. 여러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공고 냅니다. 언제 분양공고 내냐? 앞에 보니까 어느 날부터 120일입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부터 며칠 내? 20일 내 신문 같은데 분양공고 냅니다. 자, 분양 신청하세요. 어떤 거를 내야 되냐? 공고 내용에 지금 아파트 얼마 쳐줍니다. 기업. 지금 아파트 얼마 쳐줍니다. 니은. 몇 평짜리 돈을 얼마 더 내야 됩니다. 분담금 이런 거 있죠? 이걸 합니다. 언제까지 하시오? 신청하시오. 이런 걸 합니다. 그럼 밑에 분양 신청합니다. 며칠 기간 줍니까? 분양 신청 기간. 며칠 줍니까? 이거 중개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줍니까? 30일이상 60일. 연장 며칠? 한 차례 20일. 한 차례.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분양 신청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560조 밑에 내려가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자, 이제 분양 신청 자료가 쌓였죠? 자료가 쌓였잖아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누가 몇 층짜리하고 몇 호 원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자료 뽑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누가? 시행자가. 그 다음에 인가받아요. 누구한테 인가받을까요? 이 자료 가지고 시장, 군수등한테 인가받아요. 다 시장 군수등이야. 시장 군수등. 이 시장 군수등은 넓은 점이에요.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았어요. 자, 그러면 프레임카드 겁니다. 쭉 가르쳐본 게 인가. 그럼 뭐가 등장한다? 불도저가 등장합니다. 밀어버려요. 철거하고 공사 시작. 철거하는데 뭐들 하죠? 공사 시작했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받으려면 준공 검사한 다음에 준공인가 해줍니다. 이상 없을 때. 그래야 되겠죠? 이치적으로. 자, 완공 준공인가 갑시다. 완공 준공인가 철거부터 갑시다. 언제 철거하는가? 언제 철거한다고 그랬죠? 아까? 가르치면 인간하면 철거한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지에 나온 데 있단 말이죠. 다음 언제 철거하냐? 시험지에 나왔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569쪽. 569쪽 밑에 점 동그라미 2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언제 철거하느냐?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에. 자, 공사 시작하겠죠? 공사 완료됐습니다. 언제 완료되느냐? 넘어갑시다. 573쪽. 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뭐 받는다고 돼 있어? 제일 위에? 준공인가 받는다고 했죠? 준공인가 내주기 전에 시장군수등이 준공인가 내주기 전에 뭐 한다고요? 준공 검사 실시해요. 제대로 지었나? 그 다음에 제대로 됐으면 준공인가 내주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누가? 시장군수등이 공사 잘 됐습니다 하고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넘어갑시다. 공사하려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 즉 514쪽 위에 소유권 이전 고시등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등.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려야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등이 뭔 소리냐?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 공사하기 전일까요? 공사한 다음일까요? 요거는 건물이. 공사하기 전이죠. 사업하기 전이에요.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뭐냐면 을 건물도 있고 여기 뭐 A 건물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지었어요. 보통은 저층을 지어야 될까요? 고층을 지어야 될까요? 고층 지어야 돈 남죠. 고층 지었죠. 그래서 여기 이 갑은 가르쳐본 계획에 의해서 어느 걸 배당받냐면 요걸 배당받아요. 요걸 갖다가 요거 분양받았어요. 요거 대신에 갑 대신 요거 대신에 요거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정상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이걸 소유하려면 이거 멸실 등기하고 처가에서 멸실 등기하고 그다음에 돈을 다 내고 여기 시행자 있겠죠. 시행자 K로부터 갑이 K한테 돈 다 내면 K가 일단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 해야겠죠. 그다음에 갑한테 뭐 해야 돼요? 이거 갑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게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 그냥 이게 갑 겁니다. 이것이 갑 것이다라고 소유권이 좀 고시를 해버려요. 어디다 하느냐 봅시다. 어디다 고시합니까? 거기 514쪽 위에 동그라미 2번 사업수행자는 소유권을 갑한테 이전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한테 관부에 고시한다, 공부에 고시한다, 공부에 고시하면 돼요. 그리고 부과하면 되는데 그러면 갑이 언제 취득하느냐? 옆에 중요합니다. 이때 갑은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은 이렇게 고시하면은 굳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이거 내 거다라고 등기하는 거 갑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 다음 날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갑의 거죠? 근데 그래도 갑은 찜찜해요. 찜찜하지 않아요. 찜찜하니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근데 등기할 때 갑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미 갑의 것이었다. 이미 갑의 것을 사후적으로 등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 특기법상 절차법적 등기상에 속한다고 해요. 실제법정이 아니라 절차법적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취득했잖아요. 남이 뭐라 그러니까 남이 뭐라 할까 봐 하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제일 밑에 괄호 3번. 등기 절차 및 권리변 등장.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을 가는 등기를 지방보건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 실제로 등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갑의 것을 갑 앞으로 등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요것만 하고 이때 이게 소유권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갔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옛날 거에다가 은행에서 비은행에서 1억 원 저당이 있었다. 1억 원 저당이 있었잖아요. 저당권. 있을 수 있죠? 저당권의 객체는 보통은 물건이잖아요. 이게 처거됐잖아요. 없잖아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저당권부터 설정한 다음에 소유권 한다. 소유권부터 하고 저당권 한다. 등기할 때. 소유권부터 하고 저당권 한다면 그게 제일 밑에 뭐라 나오냐면 거기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달부터 등기했을 때까지 즉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 옆에 청산. 돈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겠죠? 청산할 때는 쪼개서 줄 수도 있고 쪼개서 받을 수 있다.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도 있어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쪼개서 줄 수도 있고 쪼개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거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의 소멸시효. 괄호 4번에 동그라미 3번. 이게 중개사 나왔어요. 몇 년입니까? 소멸시효. 5년. 근데 기산점이 뭡니까? 어느 날부터 5년입니까? 이전 고시? 아까 공부에 대해서 보시죠. 다음 날부터 5년.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요거 외우시고
요번에 공인중개사는 청산금에서 나왔어요. 청산금에서, 중개사에서. 소멸시효, 우리는 소멸시효 꼭 아세요? 5년 알아놓으세요. 예, 5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은 요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요번에. 예, 넘어가고. 보칙 같은 건 나중에 조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제법, 기본적인 거는 다 해야 되는데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온다. 근데 안 한 것도 많아요. 복잡한 것도,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심화하기 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토지등 소유자 계산 방법 같은 거, 몇 명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것도 심화하기 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걸 깔아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 몇 강? 25강에서는 도시 재정 및 철도법 있죠? 거기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